안녕하세요. 세모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챗GPT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더군요. 오늘은 챗GPT가 만들어준 이야기 2개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이유.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이곳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남편과 이사 온 후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내게 된 사람은 맞은편 집에 사는 중년 여성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녀와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정숙의 집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는 종종 저를 초대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숙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썩은 음식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정숙에게 물어보았지만 정숙은 그저 웃으며 요즘 고양이가 아파서 그런가 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단순히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집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정숙의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웃들에게 정숙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숙이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할 뿐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이 정숙의 남편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정숙 씨 남편은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남편이 사라진 후로 그녀는 혼자 살아왔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숙의 집에서 나는 냄새와 남편의 실종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정숙의 집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정숙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는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고 결국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더 강한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컴컴했고 저는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썩은 음식과 함께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숙의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속 물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아래에서 발견한 한 가지 물건은 저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뼈였습니다. 저는 그 뼈가 정숙의 남편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자를 닫고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정숙이 자신을 의심할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정숙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대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저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거절하면 의심받을까 봐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숙의 집에 도착하자 정숙은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정숙의 눈빛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정숙은 문을 잠그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다 봤지?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지켜야 해. 저는 공포에 질려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정숙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와 그녀는 지하실에서 격렬하게 싸웠고 저는 가까스로 정숙을 밀쳐내고 지하실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정숙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정숙의 지하실에서 정숙의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지하실에 숨기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체포되었고 그녀의 범행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웃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된 후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발장. 서울에 살게 된 저는 최근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새로 마련한 집은 모던하고 깔끔했습니다. 들어간 집에는 신발장이 하나 있었죠.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가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한 곳은 현관 입구에 있는 큰 신발장이었습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저는 다양한 신발을 정리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저는 직장에 다녀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닫아놨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닫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시 신발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 쪽에서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신발들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웃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런 일을 묻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발장 문에 고장난 곳이 있는지 자물쇠가 제대로 잠기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블로그에서 이사한 집에 귀신이 따라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이사한 후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고 특히 신발장 문이 자주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야 자신이 겪는 일이 귀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당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무당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은 신발장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신발장에서 나오는 기운이 좋지 않다며 이곳에 뭔가 얽힌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당은 신발장 앞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무당이 눈을 뜨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장에는 어린아이의 영혼이 머물고 있어요. 그 아이는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불행한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신발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아이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신발장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당의 말대로 신발장을 열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신발장의 가장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아이의 신발 한 켤레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당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고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영혼이에요. 당신이 이사 온 후로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무당의 도움으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로 신발장 문이 열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아이가 평안히 쉬길 기원했습니다.